저번에 조선국선이라고 제가 영상 제작을 올렸는데, 제 영상을 보고 좀 실망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영상 중에서 조선국선도라는 이 영상도 우리의 역사를 찾아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고, 인터넷상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영상 편집 후 제작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이나 영상 제작 중에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조선왕조 실록 해가지고 접목해가지고 우리의 진실 역사를 찾는 그런 영상 제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단편의 영상 하나만 보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영상의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제작하는 영상에 더 많은 내용을 조선이 어디인가, 우리의 본연의 땅이 어디인가,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오니 영상 한 편 한 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조선국선이라는 이 영상을 제작해 올렸는데요. 자, 여기 보면 조선국 정체라 되어 있고 조선국선의 배는 한국선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파는 1600년대 일본의 중국 정크성 목파나라고 되어 있고 출처는 영문 위키에서 따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많이 이런 선박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외의 특이한 배들을 병풍에 그려 놓으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는 미신에서 유행했던 사파다. 이런 내용을 나무위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이래 보면은 여러 가지 선박의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이 구조나 형태를 보면 서양 배를 많이 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조선국의 배는 한국선이라 볼 수 없다. 저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조선국 이제 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은 조선국 배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조선 통신사선을 직접 보고 그린 일본의 사파 또는 일본 게오기 주쿠대학 소장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링크그레이 조선통신사 선도와 조선국 선도를 비교해보면 조선국 선도 혼자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사실 저것 말고도 일본의 조선통신사 선도로 내려오는 그림들을 여럿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 존재하는 1차 사료들과 비교시 차이가 크고 민소화의 특성상 사료로 쓰기 곤란한 점이 크다. 자, 여기다 보면은 사료로 쓰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상당히 세밀하게 그려진 수군 조련도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다 보면은 조선의 배가 그려져 있고 여기 거북선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북선에 여기 용머리가 보이는데 여기 앞쪽에 연기가 이렇게 상당히 멀리까지 발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보니까 거북선에서 화염포를 쏘는 듯한 느낌을 받네요. 현대 전투에도 보면 화염 방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북선의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은 거북선 등딱지에 보면은 거북선 등딱지에 보면은 이 돛대가 꼽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일반 선박은 이 돛이 달려 있잖아요.
이 많은 돛이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북선은 돛이 없고, 그냥 이래 막대기 형태의 기가 하나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북선 복원해놓는 거 보면은, 거북선 등딱지에 이 돛을 달아놨죠. 자, 이거는 복원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것은 중국의 정크선 중 하나인 사선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사실 라메위키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벌써 이 선이 어떤 선이구나 좀 짐작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1600년도 일본의 중국 정크선 목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조선이 이제 어디에 있었는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눈치 빠른 분이라면은. 여기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 배를 타고 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조선에 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 서퍼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 자체가 좀 흐릿해가지고 정확하게 구별도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인터넷에서 다시 이거 똑같은 그림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해상도가 좀 고화질로 좀 이 한자도 정확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앞전에 제가 이 부분에 한자가 일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저도 일본이라고 이래 보면 그렇게 보이던데, 그래가 이게 약간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화질 영상을 검색하게 됐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고화질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이 이제 같은 그림인데, 여기에 깃발이 보이시죠? 이게 이 깃발이 앞전에 국기 사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팬이랑 국기와 똑같다고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은 국기가 보이죠. 이 국기는 1865년도 러시아 한 사이트에서 공개한 국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재팬이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 일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색깔을 보면은 앞전에 선박에서 달려있는 그 국기의 형태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제작한 영상에서 이 부분의 국기, 이것이 같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재팬 네덜란드 국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저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여기 한자가 보이시잖아요. 제가 일본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 이 부분에 이제 한자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또렷하게 보이죠.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자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글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승풍상기라는 그 한자 같은데, 자, 이 부분의 세자는 제가 좀 정확하게 찾은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이 부분은 한자 하나나 이거는 확실하게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한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좀 이쪽으로 올릴까요? 자, 여기 읽어보면은 여기 앞쪽에 글자가 보이는데 이거는 순할 순자가 되겠습니다. 뭐 순하다,
쫓다, 도리를 따르다. 그리고 이거는 바람 풍자로 보입니다. 바람이 불다, 바람이 세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 상자로 보이네요. 서로 보다, 자세히 보다. 그리고 이 글자는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고 대충 이렇게 찾아놨는데 이 김기라고 대충 이렇게 찾아놨는데 아마 이 글자가 이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삿발을 보니까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데요. 이 한자가 이제 거꾸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깃발은 뭐 좌로도 흔들릴 수도 있고 우로 펄리길 수도 있는데 이 깃발이 이제 우측으로 펄리기면서 글자가 거꾸로 뒤집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순풍상 저는 찾은 기라고 찾았는데 실제는 뭐 이거는 끝에 네 번째 글자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순풍상이라고 앞전에 이 세 자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세 자를 이제 조합하면 바람이 좀 잔잔하게 불다, 바람이 순하게 불어라 그런 의미로 이 깃발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은 날씨가 갑자기 변하거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가 운행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순행을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깃발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안전하게 그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국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에 또 별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국기하고 똑같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똑같은 형태의 국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앞전에 본 재팬이어 쓰여 있는 이 국기와 이제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이런 국기는 잘 사용하지 않죠. 이런 국기를 사용한다면 오색기 정도가 되겠죠. 말류노초, 파남보, 오색기라고 있는데 그런 국기의 형태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단에 여기 또 국기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삼색기 형태의 국기를 볼 수가 있는데 서양에는 이런 삼색기 형태의 국기를 많이 사용하죠. 여기는 보면은 US 오프 콜롬비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콜롬비아 국기가 되겠네요. 하여간 이 재팬이라는 국기가 이런 형태로 적혀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태양 국기에 열도 일본의 이 재팬 국기하고 이제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국기가 진짜 울기지요. 이 빛이 이제 발산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우길기는 우길 승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상자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본이라고 앞전 영상에 올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로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아니고 서로 상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한자가 조금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일본인지 방금 전에 정확하게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 고수명의 이미지를 찾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본이 아니고 서로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상자가 되겠죠. 자, 이것이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래 보면 여기 또 한문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문을 좀 찾아놨는데 옛날에 쓰던 한문하고 현재 쓰던 한자가 조금 달라가지고 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한자가 두 개가 보이는데 위쪽에는 당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당자고,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한자가 좀 짧아가지고, 일일이 한자를 하나씩 다 찾고,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자, 이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는 입자가 되겠고, 이거는 진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노도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이 부분부터 제가 찾아놓은 한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한자가 되겠는데, 두 번째는 정확히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첫 번째는 당나라 당자고, 두 번째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이제 배선자라고, 배선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전에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두 번째, 이 부분이 한자가 이제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의 한자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아마 배선자가 아닐 수도 이제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덜립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나로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글자, 이 한자는,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세 개 이제 한자 가지고 조합해가 뜻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당나라 당자가 되겠고, 세 번째는 덜립자가 되고, 네 번째는 나로진자가 되니까, 당나라에, 여기 보면은 수입이나 사성의 하나, 입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나라의 나루터에 이제 입성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이 배가 이제 입성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여기 당나라 당자를 사용하니까, 말 그대로 한자로 설명하면, 당나라의 뭐 항구에 입성한다,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화질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 이 그림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원들이 보이네요. 그림이 좀 축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약되어 있으니까 복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의 복장인지 좀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이 T자 모양의 이제 모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갓을 이제 그려보면은 갓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갓이 생겨가 여기에 이제 끈이 이렇게 달려 있고 사람이 이제 형상을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데 자, 그런 형태의 모자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갓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동양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이제 채색을 되어 있는데 빵모자 형태의 모자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빵모자 형태의 모자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또 선원들도 보이네요. 여기도 보면 이제 한자가 보이고 위쪽에 새가 보이죠. 확실하게 또렷하게 보이죠. 자, 이거는 맹금류가 되겠네요. 매나 독수리 형상으로 보이고 동양에는 독수리보다는 매를 많이 취급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아마 매가 이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 좌측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이 서양 군인의 형태의 복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측에도 똑같은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복장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나 이 서양 복장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츠를 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긴 부츠는 동양에서는 신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서양 군인의 복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네덜란드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 선박 구조 형태도, 자, 아무래도 이 선박 구조 형태도 서양식의 선박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모습이 서양 선박처럼 생겼다는 거죠. 자, 왼쪽에다 보면요, 한문이 보이네요. 배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니까, 어, 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문양도 보이고, 뭐 새도 보이고, 뭐 복장도 좀 이상한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의 한번 출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이나 사파나 그런 자료가 발견이 되면 그 출처를 공개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출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본의 한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같은 그림을 볼 수가 있죠. 네, 이 그림을 선택하니까 여러가지 크기 형태의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현재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나가사키 고파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림이 12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도 경매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격이 나와 있죠. 나가사키 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나가사키 고파나로 되어 있고 그림은 12세 난간 단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대가 첨보와 안세 사이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어, 그림 천명, 관정, 시제리, 전성기, 현란한 극에 달하고 있다. 쭉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나가사키 시립박물관 소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나가사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일이 쇼와 9년 9월 11일 착수, 12월 12일 완성됐다고 하네요. 자, 하여간 뭐 나가사키 고파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나가사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도성 국선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거북선에 돛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앞전에 본 거북선 사파 이미지하고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는 거북선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는 또 거북선이 각이지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히 복원이 잘못됐다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무위키의 거북선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하니까 거북선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거북선 형태를 보면 등껍질이 둥근 형태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둥근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선박을 보면 선박 자체도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각이 졌잖아요. 자, 이 각힌 거는 복원이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서파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앞전에 본 그 나무 위키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그런 그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조선 국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조선의 배들은 돌출형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갑판 쪽이나 이 상판 쪽으로 보면은 아래쪽하고 상판을 보면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에서 그렸다는 나가사키 그림을 보면은 자,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돌출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박 앞쪽이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뒤쪽은 뒤쪽도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것은 어선인 것 같네요. 현재 여기 보니까 이제 그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그물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한 블로그에 와 있는데요. 조선 국선을 통해 본 고대 해상 세력이라고 블로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와세다 대학 도서관 자료로 살펴본 조선의 배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내용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보거나 왕건같이 해양을 중잡았던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단을 이유는 비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 고려, 신라 등의 고대 선박들을 보노라면 도저히 항해와 남해, 멀리는 인도, 진화까지 항해를 했을 것이라고는 여기실 만한 고선박은 딱히 찾을 수가 없다. 향로도가 고대 선박에 대해 무지하긴 하나 우리의 고선박 대부분이 연안용의 소규모 선박이고 거친 바다를 건네기에 적합한 선박으로는 판단되지는 않는다. 도대체 장보거나 왕건은 어떤 선박으로 동북아 해상을 앞마당처럼 드나들었을까? 자,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뭔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우리의 고대 선박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던 차에 배그림을 한 편을 발견했는데 일본 와세다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조선 국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자, 이 조선 국선이라는 배 그림을 보면은 일본 와세다 도서관에서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국선이라는 이름의 배로 정확한 작자나 제작 시기는 불문명으로 18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에서 유행했던 무슨 합성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아 조선 중후기에 일본으로 오가던 조선의 배를 그린 것으로 추측되고 원소장자는 1872년에서 1959년 가스마타 센키치로라는 일본의 선구적 영어학자 와세다대 교수였으며 근대 일본과 관련된 서양 자료들을 많이 수집 소장했던 사람이다.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배 그림만을 잘라 앞서 게시했던 것인데 이 그림을 보고서 그것이 조선의 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자기님께서 전문용어를 곁들여 상세한 설명으로 답해 주셨지만 결국 진화의 사선으로 보실 정도이니 판옥선, 평저선 정도를 떠올리는 항구도에게도 조선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이 그림은 위쪽에 영국 대군선, 아래쪽에는 조선국선이라는 도명으로 두 척의 배를 하남에 그린 것으로 전체 모습은 아래와 같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배와 그 형태가 많이 다르다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자, 이 그림의 소장자는 가스마타 센키치로라고 하네요. 자, 일본의 영어 학자라고 합니다. 자, 앞쪽에 보면 두 개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림이 바로 영국 대군선이라고 하네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이 영국 군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자 보니까 영국이라는 한자가 보이네요.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국이 세계를 점령할 때 이런 배를 타고 각지 각 나라를 침범했다, 그런 소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또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 그림이 조선 국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본 일본에서 사용한 그 정크선하고 좀 모양이 좀 비슷하죠. 자, 나무 위키로 보면은 여기에 조선의 배가 보이죠. 조선의 수군 조련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배 모양이 보이는데, 이 모양이 이제 앞전에 조선 국선도라는 그 배 모양은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배들로는 바다를 항해를 할 수가 없죠. 먼 바다까지 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처럼 이렇게 배가 앞쪽이 돌출 형태로 생성되어 있는 그런 배들만이 대항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이렇게 돌출 형태로 튀어나왔죠. 자, 이 배 모양은 유럽의 배 형태와 거의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바다를 항해하고 대륙을 형성할 수 있는 정크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정크선을 보면은 이제 앞쪽에 뱃머리 부분을 보면 작은 이렇게 돛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돛의 의미는 배가 바람을 타고 많은 항해를 하게 되면은 배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파도가 많이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이 앞쪽에 있는 이 뱃머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붕 뜨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작은 이 돛이 달려있는 이 부분에 뱃머리 앞쪽에 달아줌으로써 이 바람을 이용해 배 앞부분이 상부로 솟구치어 오르지 못하도록 아래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돛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작은 배 앞머리에 있는 이 돛이 되겠습니다. 바다에 항해를 하면은 고속으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배가 이동을 하면은 앞머리가 공중을 뜨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돛을 이용해 가지고 앞머리를 눌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머리가 앞쪽으로 눌려지면 이 상부 쪽이 높아야 되겠죠. 이 부분이 높지 않으면 바닷물 아래쪽으로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배에 물이 들어가 배가 바다에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의 이 앞머리가 이렇게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가 바로 조선의 조선국선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영국의 선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박들은 현재의 선박이죠. 옛날에 영국이 한참 항해를 할 때 복원해 놓은 그런 선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똑같죠. 뒷머리가 이렇게 돌출 형태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 형태를 갖춰야만이 먼 항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정화의 보선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현재 중공에서 정화가 세계 항해를 할 때 그때 사용한 선박이라고 복원해 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뒤쪽은 돌출 형태로 나와 있고, 앞쪽은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배의 형태를 가져야 큰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일본 히로시마형 후쿠야마시 역사 민속 자료관 소장의 조선 통시사선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자, 앞머리가 약간 돌출 형태로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앞머리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쪽도 튀어나와 있죠. 네, 서구 형태의 배와 모양이 거의 흡사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갖춰야 큰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가 보이지 않죠? 자, 배를 보면은 노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이런 정크선은 이런 노가 없습니다. 이 돛만 달려 있는데요. 이 돛의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바다를 항해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노가 달려 있다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가 아니고 강을 운행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나무위키의 설명을 보시면 거북선에도 보시면 여기에 노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노가 달려있다면 바다를 항해하기보다는 강을 이동했다가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북선이 동역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거북선이 동역선이 맞다면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선 선박을 보면 대부분 이 노가 많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노가 달린 그런 배들은 강에서 운영하는 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미지를 보면 조선의 배를 볼 수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복원한 그림들인데, 자,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노가 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노를 달고 다니는 배들은 바다를 항해했다기보다는 강을 항해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크선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노가 없지요. 자, 이것도 조선의 배, 앞전에 본 그 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 좌측면이나 우측면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 그림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둥글게 원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앞전에 본 조선 국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조선 국선을 따로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도 보면은 측면 쪽을 보면은 자, 원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앞전에 본 그림하고 똑같은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나가사키에서 그려놓은 일본의 배를 한번 또 확인해 보죠. 자, 여기는 보면은 원이 아니고 네모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본의 배하고 조선의 배의 디자인의 차이점인데요. 조선의 배는 둥근 원의 형태를 띠고 있고, 자, 일본에서 사용한 배는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둥근 형태의 두 개의 원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꼭 달의 형상 같습니다. 이렇게 둥근 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초승달처럼 이런 식으로 달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은 고지도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배하고 일본배의 이제 차이점 되겠습니다. 자, 일본배는 서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형태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게 한자가 보이는데,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이제 선박이 있거나, 자, 이런 선박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본 적이 없죠. 뭐 저도 뭐 본 적이 없고, 그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반인은 거의 이런 그림조차가 있는지도 이제 알 수가 없죠. 자, 여기 보면은 조선 국선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자, 국선이 되겠습니다. 네, 한자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조선이 되어 있죠. 앞침조, 고을 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국자는 나라 국자가 되겠고, 자, 선자는 배선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자가 보이네요. 이게 배선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 앞쪽에 이 부분이 배선자가 맞겠네요. 자, 그러면 당선 입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배선자가 맞네요. 그럼 당선 입진이 되겠습니다. 그 당나라의 배에 들어간다, 나루터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당나라의 나루터에 진입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나라 닭자를 사용하네요. 네, 조선국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자를 보면은 조선국의 배다, 선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한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고신라라는 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라는 또 한자를 볼 수가 있네요. 고신라, 백제.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일본어로 되어 있고, 이 끝쪽에 또 일본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배가 옛적에 신라와 백제의 땅에 뭐 들어간다, 또 운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여기 날짜가 적혀 있는데 아마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날짜가 연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는 대충 이렇게 찾아가지고 문자를 검색해 봤는데 뭐 이상하게 또 번역이 돼가지고 좀 뭔 뜻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일본 니세바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가사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 나가사키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좀 확실하지는 않네요. 하여튼간 조선 국선에 보면은 신라라는 말도 나오고 백제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에 뭐 고자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좀 뭔 또 신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자, 관심 있는 분은 이것을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보시는 이것이 바로 조선의 배라는 거죠. 바로 정크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크선을 타고 대항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육지와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 블로그 내용 보이시죠? 이 배가 바로 정크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를 타야 일본이나 아메리카까지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화의 보선 보이시죠? 자, 두 개의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배 모양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흡사해 보이지 않나요? 좀 비슷해 보이죠? 자, 당선 입지노도라고 일본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배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소개한 그림도 보이고,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배도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형태의 배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이제 민화라고 하는데, 자, 해외의 특이한 배들은 병풍에 그려놓으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는 미신에서 유행했던 사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역사의 한 조작인 거죠. 자, 이 그림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죠. 자, 집안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런 정교한 그림들은 실제 보지 않고 그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민화이면서도 실제 보고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많은 형태의 그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출처가 어디라고 했죠? 자, 출처가 나가사키 고판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나가사키 그러니까네. 실록의 기록이 하나 또 생각이 나네요. 자, 현재 이 실록 기록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줬는데, 자, 효정실록 11권, 효정 4년 8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1653년 청순치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1653년이니까, 이 시대는 청나라 시대죠. 여기 청순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주 목사 이원진이 난파당한 서양인에 대하여 치기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부르니 고려를 하고 본도를 가리켜 부르니 오질도라고 하고 정원을 가리켜 부르니 혹 대명이라고도 하고 대방이라고도 한다. 자, 서복을 가리켜 부르니 달단이라고 하고 정동을 가리켜 부르니 일본이라고도 한다. 난가사키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려는 곳을 모르니 난가사키라고 했다. 자, 여기 나가사키 나오죠. 자, 앞전에 그 배의 선박을 보니까 이 나가사키가 이제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 저번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자, 왜를 아는 자를 시켜물으니 너희는 크리스찬이냐 하니 다들 야야했다. 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나가사키라고 하니까 조선왕조 기록에 효정실록에 기록이 생각이 납니다. 자, 효정실록 16권 효정 4년 8월 6일이라고 되어 있죠. 저 효정 그러면 또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구글에다가 1668년 사과만 버전이라고 자, 이렇게 영문으로 검색해 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림이 몇 장이 없는데 여기 우리 역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삿발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악어가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새가 보이는데 아마 이거는 아마 칠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조선 복장을 한 분의 남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하멜 표력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하멜 표력의 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이제 사파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하멜 표력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조선과 서양의 만나, 선교사들이 본 조선, 조선인들이 본 서양인이라고, 서양 문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여범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자, 새롭게 고쳐 쓴 하멜 표력이 제도한 역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선택 후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문학방송 큼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목차가 나와 있고, 자, 이 부분을 선택하니까, 하멜 표력이 조선 표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제 영상 아래에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조선에는 큰 독사와 독성이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자란다. 가금으로는 백조, 거위, 집, 오리, 외가리, 황새, 독수리, 새, 매, 솔개, 비둘기, 맷도요, 까치, 갈가마기, 종달새, 댕기, 물대새, 꽁, 암탉이 있고 다른 종류들은 유럽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사는 악어 길이가 4에서 6m이며 아열대 지역인 양자강 부근에 사는 악어는 1.5에서 1.8m로서 옅은 노란색 무늬가 있는 검은색이다. 도마뱀가는 1275정으로 최대 길이는 66cm이고 보통 20cm를 넘지 못한다. 또 도마뱀류에는 3700여정이며 몸개리는 3에서 300cm이며 대부분은 30cm를 넘지 못한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크기는 다르지만 악어가 조선에 강해 보인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실제로 조선에 있었다는 말이 사실인 것이다. 그 조선을 한 번도를 두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1662년에 발행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설단에 보면은 노이호프 중국에 서식하는 악어를 잡아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 3명의 어린아이의 사체가 들어있다라는 식인 악어 이야기가 나온다. 열대지방에 사는 악어떼가 있고 매우 큰 새가 있다. 타조와 같아. 임금의 권력에 관계되는 것은 천자이며 어느 정도 달단 나라에 지배했을지라도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며 어디서든 고위 관리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하트별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전 앞페이지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조선의 나머지 지방에는 땅이 기름지며 모든 생활 필수품, 특히 쌀과 다른 종류의 곡식들이 많이 난다. 거기서는 삼비의 목면과 비단이 나는데 비단을 짜는 방법은 모른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자, 여기 보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곰, 사슴, 멧돼지, 돼지, 개, 고양이와 몇몇 다른 동물들을 몸소 보았는데 그곳엔 코끼리는 한 마리도 결코 보지 못했다. 조선강에는 악어들이 종종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고 크기는 다르지만 어떤 악어는 길이가 18엘레 또는 20엘레 되었으며 눈은 작지만 매우 날카로웠고 이빨은 닭 벼슬처럼 생겼다. 악어가 먹을 때는 위턱만을 움직인다. 조선 사람들은 가끔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악어의 뱃속에는 어린이 3명이 한꺼번에 들어있다고 했다.
자, 여기 보면은 조선은 악어가 산다고 설명을 하죠. 자, 그러나 이 한반도 조선에는 악어가 없죠. 전혀 악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선 왕조실록을 다시 볼까요? 자, 앞전에 본 거는 하멜 표류기의 내용입니다. 자, 하멜 표류기에 인터넷을 검색하면은 1668년 사가만 버전이라고 하멜 표류기를 검색하면은 우리 역사넷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 기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8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라고 되어 있죠. 자, 하멜 표류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조선 후기 넬란드인이 하멜이 조선에서의 옥류 생활을 기록한 표기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653년 효종 4년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네덜란드 무역선 스페르베르호, 또 영어로는 스페로호크라고 심한 풍랑으로 난파되어 서론 64명 중 36명이 중상을 입은 채 제주도의 대정현 사기지인 아래 대야수 연변에 상륙했다. 그들은 첩보되어 13년 28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8명이 탈출해 귀국했는데 기구서는 석인 하멜이 한국에서 억류생을 하는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자, 이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8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1653년 청순칠 10년이나 되죠. 제주 목사 이원진이 난파당한 서양인에 대해 허치기하다. 자, 이 내용이 하멜 표류기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1653년이라고 소개하죠. 자, 그러면 하멜 표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1653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네덜란드의 무역선 스페르베르가 조선에 정박 후 13년 28일 동안 억류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53년 효종 4년이라고 하니까 자,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8일 정확하지요. 자, 제주 목사 이원진이 치기를 하기를 배한책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기에 대정, 현강, 건국주은과 판간, 노정을 시켜 군서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다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에 뒤집혀 살아남은 자는 38명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르다. 배 하나는 약재, 녹비 따위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목향 94포, 용내 4항, 녹비 27,000이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렛나루를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그 옷은 길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이 넷수로 가려져 있으며 옷깃 옆과 소매 밑에 다 이어 묶은 끈이 있었으며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다. 외화를 아는 자를 시켜 묻기를 너희는 서양의 크리스찬이냐 하니 다들 야야했고 우리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고려를 하고 본도를 가리켜 물으니 오질도라 하고 중원을 가리켜 물으니 혹 대명이라고 하고 대방이라고도 하였으며 서북을 가리켜 물으니 달단이라고 하고 정동을 가리켜 물으니 일본이라고도 하고 나가사키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려는 곳을 물으니 나가사키로 가려고 하였다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또 고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고려는 바로 한반도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본도 있지 않습니까? 자, 본도를 가리켜 물으니 오질도라고 하네요. 보통 우리가 아는 하멜 표류기는 제주도에 표를 했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오질도라고 설명을 하죠. 제주도가 아니고 오질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질도는 인터넷 검색해도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우리는 제주도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실록 기록을 보면 오질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원을 가리켜 물으니 대명이라고 하죠.
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대명이 바로 조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원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중원. 바로 대명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반도는 고르게 되겠습니다. 네, 하멜 표기를 보면은 조선에는 이 악어가 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1668년 사가만 버전의 하멜 표류가 되겠습니다. 사가만 버전의 하멜 표류기, 이것이 바로 대륙 조선을 기록해 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륙 조선에 이 배를 타고 전 지구의 모든 대륙과 바다를 항해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선 국선이라는 이 정크선을 타고 모든 세계의 고지도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조선의 정화 보선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명조선의 정화가 이 정크선을 타고 1371년에서 1433년까지 함대를 운영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대명조선이 되겠습니다. 정화의 보선입니다. 조선 국선.